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부터 스레드를 한번 코드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그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선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여기 유징 시스템 스레드 유징문을 선언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주석으로 현재 스레드 확인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현재 스레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러닝 우리가 지금 요 코드를 실행한 거예요. 요 코드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thread.current thread는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 스레드를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되는 스레드가 이 스레드 변수에 지역 변수에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변수에서 점 했을 때 이 스레드 스테이트라는 또 인원 변수가 있어요. 이 인원 값이 있는데 이 스레드 스테이트 하면 이 현재 스레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 반환해준 거를 로그를 찍어서 저희가 지금 출력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지만 아무튼 현재 스레드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따로 스레드를 만들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void start 하고선 현재 스레드를 확인해 봤는데 스레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러닝 되고 있다는 걸 이 코드 두 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저희가 여태까지 스레드를 만들진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유니티는 내부에 스레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내부에 있는 스레드를 저희는 저번 시간에 게임 로직 스레드로 불렸죠. 메인 스레드, 게임 로직 스레드 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 개념은 다시 확인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스레드를 사용해보죠. 스레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스레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인수로 이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호출할 메서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하면 진짜 실제로 넘겨준 메서드가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한번 진짜 실행이 되나 먼저 체크를 해보죠. 이게 실행이 되면 스레드 시작하고 여기 제가 주석 달아놨지만 2초 동안 스레드가 멈췄다가 중지됐다가 여기 스레드 종료 라는 게 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스레드 상태도 뜨겠죠.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스레드 시작, 러닝, 스레드 종료 이렇게 떴어요. 여기도 보면 스레드 시작 그리고 러닝 스레드 상태니까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스레드 러닝이고, 그 다음에 2초 동안 스레드가 중지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돼서 스레드 종료까지 보시면 여기는 14초 여기는 16초 2초 동안 스레드가 중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 지금 실행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 요 new 스레드 스타트 얘는 뭐냐면 더블 클릭해서 F12 딱 눌러보면 public delegate void thread start delegate죠. 그래서 delegate니까 이 코드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엔 얘가 지금 delegate니까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였죠.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delegate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delegate를 공부하시고 나서 그래야지만 이 스레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delegate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delegate라는 건 이런 식으로 추격도 할 수 있겠죠. 요 방식은 C# 1.0 방식이면 요 방식은 C# 2.0 방식. 이것도 delegate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추격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겠죠. 굳이 귀찮게 이렇게 풀네임을 다 쓰진 않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줄여서 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이렇게 줄이던 안 줄이던 여기서는
지금 함수에 지금 매개 변수가 없죠. 그쵸?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호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함수 내가 스레드로 호출하고 싶은 함수가 매개 변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스레드로 요 해당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 타입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스레드 스타트랑 다르게 뭐가 좀 더 뭔가 긴 게 왔죠. 요거는 new 해서 parameterized thread start에서 파라미터가 있는 스레드를 시작하게 해주는 또 다른 무언가겠죠. 역시나 F12로 들어가서 보면 역시 델리게이트고, 델리게이트인데 매개 변수 인자가 오브젝트인 타입인 델리게이트네요. 그러니까 역시나 해당 메서드의 시그니처랑 요 델리게이트랑 동일한 그 시그니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 메서드를 참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스레드 스타트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작할 때는 여기에 해당 그 매개 변수의 인자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말로는 좀 어려운데 사실 코드로는 되게 간단한 코드예요. 그냥 new 해서 스레드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참조하는데 그 함수가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냥 스레드 스타트가 아닌 좀 더 긴 스레드 스타트 델리게이트 얘를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당연히 그 인자를 넘겨줘야겠죠. 왜냐면 이 함수를 대리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도 인자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대리 호출할 때도 인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코드만 보면 크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델리게이트라는 건 이런 식으로 추격도 가능하겠죠. 이게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시작해보죠. 스레드 시작, 러닝, 그리고 중지 2초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종료,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디버그 로그를 찍었는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해당 오브젝트 타입에 요 매개 변수를 그냥 로그를 찍어봤어요. 제대로 받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뭐 여기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는 잘 안 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는 메서드를 스레드로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 거, 한 개 있는 거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개 있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는 델리게이트인데 그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이면 어떤 것든 매개 변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자료형의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 클래스를, 뭐 이건 예시긴 하지만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 교도화 생성자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에 각각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그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를 넘겨주면 되겠죠. 어차피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것도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오브젝트라고 넣어줬지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죠.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런 식으로 굳이 넣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아까랑 동일하죠. 그리고 로고 찍은 건 당연히 여기서 아까랑 다른 점은 요거 세 줄이겠네요. 결국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요 파람, 요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갖고 왔으니까 다시 형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 형변환 해준 거에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최대한 줄여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엔 내가 스레드로 호출할 메서드의 인자가 여러 개 필요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실행만 해보죠. 잘 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보시면 스레드 시작 나오고 그 다음에 스레드의 상태 러닝, 그 다음에 형변환에서 나온 값 value 1, 10, value 2도 10,
10을 넣었으니까 10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스레드 종료 하고 그 사이에 스레드 슬립이 있어서 2초 동안 스레드 중지니까 지금 43초에서 45초 2초 동안 스레드가 중지되면서 다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인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조인, 지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여기 좀 코드가 뭐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코드 순서를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죠. 지금 스레드를 두 개를 선언해 놨네요. 두 개를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new 스레드에서 처음에 스레드 1 펑션 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스레드 스타트 했으니까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처음에 로그가 스레드 1 시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서 또 스레드 2 이 스레드에 new 스레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레드 2 스레드는 이 스레드 2 펑션 얘를 참조를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스타트 하면 얘도 실행이 되겠죠. 지금 얘가 실행되는 와중에 1 스레드 1 펑션이 실행되는 와중에 여기서 두 번째까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스레드 to join까지 있어요. 그럼 1번 스레드는 끝나고, 그러니까 1번 스레드가 해야 될 요 메소드, 실행해야 될 메소드는 끝나고 2번 스레드는 시작하면 2번 스레드 시작하고 2초 동안 대기한 다음에 2번 스레드 끝, 이런 로그가 뜨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해보면 그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를 참조했고 그 다음에 스레드 1 스타트 했으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 1 시작 로그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니까 그 다음에 스레드 2 시작 로그가 찍히겠네요. 여기 스타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 조인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디버그 로그에서 조인 완료가 먼저 뜨겠죠. 왜냐면 얘는 2초 동안 대기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얘는 뭐 대기하는 뭐 스레드 슬립 이라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식적으로 봤을 땐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는 2초 동안 대기하니까 그동안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말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정리하자면 순서가 요 순서대로 코드가 진행이 돼야지 맞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진짜 요 순서대로 코드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한번 비교해보면 스레드 시작, 스레드 1 시작, 스레드 2 시작, 그 다음 여기는 조인 완료, 다음 스레드 2 끝이어야 되는데 스레드 2 끝 다음에 조인 완료가 떴어요. 뭔가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어찌된 명문인지 지금 이상하게 실행이 됐죠. 요게 바로 조인 메서드 때문에 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인 메서드는 스레드 2가 완료될 때까지, 지금 스레드 2가 실행하는 메소드가 이거죠. 얘가 완료될 때까지 스레드 1 메소드는 대기를 해요. 이 조인에서부터 대기를 합니다. 얘가 여기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서야 여기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가요.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스레드 2는 여기 스레드 2 스타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인 메소드를 만나는 순간 얘는 그냥 스레드 2는 쭉 그냥 계속 실행이 되는데 스레드 1은 여기서 뚝 끊겨 있죠. 뚝 끊겨 있죠. 그래서 계속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언제까지 대기를 하냐? 이 스레드 2가 이 해당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메소드를 끝까지 다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다음에 끝까지 한 다음에 그제서야 여기서 넘어와서 그 다음 줄이 실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국엔 다시 보면 시작, 스레드 1 시작, 스레드 2 시작까지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조인을 만났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그 스레드 1은 대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요 밑에 조인 완료라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여기서 멈추고 얘가 2초 동안 대기하고 이 스레드 2 끝 요거까지 실행될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다 돼서 스레드 2 끝 로그가 뜨죠. 그 다음에서야 요 다음 줄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조인 완료라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조인 메서드는 살짝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그 스레드 시작 이렇게 스타트 하면 스레드가 시작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시작된 스레드도 멈출 수도 있겠죠. 이번엔 스레드 강제 종료 메서드를 배워볼게요. 스레드 강제 종료 메서드는 이 abort 메서드로 스레드를 강제 종료합니다. 여기 보면은 또 뭐 트라이 캐치 구문도 있으니까 어차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요 트라이 캐치 구문은 그 예외 처리에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예외, 그 exception이 발생할 때 사용하고요. exception이 발생되면 보통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요. 그 비정상 종료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요 트라이 블럭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캐치 구문은 그 해당 예외,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해당 예외에 따라서 이 각각 캐치 구문에서 그 예외를 잡아줄 거예요.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 캐치죠. 예외를 캐치를 해줘서 그 해당 그 예외에 맞게 이 안에 있는 구문들을 실행해 줄 거예요. 요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트라이 캐치 구문이고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스레드 종료, 이 abort 메소드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니까 지금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국엔 스레드에서 new 스레드에서 내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지금 넣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레드 스타트 하면 이 스레드 펑션 얘가 실행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이 되면 디버그 로그 스레드 시작이 먼저 뜰 테고요. 그 다음에 5초 후에 스레드 종료가 뜨면 이 함수는 캐치 구문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종료가 될 거예요. 네, 예외적으로 지금 여기 업데이트 문에다가 지금 제가 코드 하나를 작성했는데 이 코드는 2초 후에 이 abort 메소드가 실행되게 한 코드입니다. 요 타임 씬 레벨 로드, 그러니까 씬이 로드된 시간을 계속 얘가 그 체크해서 2초가 지나면 abort 메소드, 스레드가 강제 종료하는 메소드가 실행되게 한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결국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당연히 스레드 시작 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강제 종료가 나왔네요. 스레드 종료가 안 나오고, 왜냐면 스레드 스타트에서 스레드 시작은 맞는데 업데이트 문에서 2초 지나면 어볼트를 했기 때문에 5초 동안 대기한 다음에 스레드 종료가 나와야 되는데 5초 대기 전에 어볼트가 돼서 이 스레드 종료 구문은 실행되지 못했어요. 대신 여기서 어보트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 스레드 어보트 익셉션에서 지금 어보트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 이 캐치 구문에 걸려서 스레드 강제 종료 구문이 대신 예외 처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결국엔 스레드가 끝까지 다 실행되기 전에 중간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해가 안 나왔다. 스레드 종료가 실행이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코드기는 해요. 이 어볼트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실행 중인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하는 건 이 강제로 종료가 돼도 해당 프로세스 자신이나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잘못 쓰면 그냥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제 종료는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걸 쓰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실 수 있어요. 비추입니다. 함부로 쓰긴 되게 위험한 코드예요. 그럼 요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스레드를 내가 종료를 하고 싶어요. 이건 쓰지 말라고 하면 뭘 써야 되냐? 뭘 써야 되냐면 interrupt 메소드를 쓰면 돼요. 여기 보면 스레드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있으니까 얘한테 걸리겠네 라는 건 한번 예상할 수 있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저 스레드 시작 다음에 스레드 종료가 안 뜨고 2초 지나서 interrupt 하니까 이번엔 스레드 wait sleep join 이쪽으로 떴죠. 결국엔 얘도 강제 종료 같아요. 그죠? 얘도 강제 종료긴 한데
제가 얘를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요 어볼트는 얘 하자마자 종료. 물론 이제 익셉션 하고 그 다음에 얘 처리까지 한 다음에 종료가 되긴 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거의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종료를 하려면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해당 스레드가 wait, sleep, join 스레드가 요 상태가 될 때 종료가 돼요. 근데 잘 보면 해당 스레드는 아까 우리가 스레드 슬립해서 5초 동안 대기하라고 했는데 여기 슬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슬립이 있으니까 슬립 상태라서 종료가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스레드 상태를 공부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제 종료엔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거의 바로 종료가 되고 얘는 바로 종료가 아닌 특별한 조건이 되면 그제서야 종료가 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상태가 되면 종료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내가 종료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스레드가 계속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되다가 그 상태가 완료되면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요거는 결국엔 스레드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보트만 쓰지 않고 인터럽트를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많이 배웠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할 텐데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그 스레드 공부할 때 백그라운드 스레드, 포워드 스레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야 돼요.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여셔도 돼요. 어찌되었건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우리는 언어를 C# 하고 콘솔 앱 중에 쭉 내려보시면 .NET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윈폰 말고 그냥 콘솔 앱 여기 있네요. .NET 프레임워크 이걸 선택하셔서 다음 하고 뭐 이름 대충 적어주시면 돼요. 하고 만들기 하면 이런 식으로 빈 아무것도 없는 지금 빈 껍데기인 화면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이걸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서브스레드를 지금 만들어서 서브스레드가 실행할 메소드를 이게 참조를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메인 스레드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브스레드 스타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레드가 시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지금 여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메인 스레드 시작, 그 다음에 여기 서브스레드 스타트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 종료 여기가 뜰 거예요. 메인 스레드 종료가 아마 바로 뜰 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타트를 걸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브 스레드 펑션 얘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여기도 서브 스레드 시작 이런 식으로 뜰 테고요. 그 다음에 5초 대기 후에 서브 스레드 종료 이거 이런 식으로 뜨겠죠. 5초 대기 하고 대충 맞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메인 스레드 시작 종료 서브 스레드 시작 5초 후에 서브 스레드 종료. 그쵸? 다시
메인 스레드 시작, 메인 스레드 종료, 서브 스레드 시작, 서브 스레드 종료. 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서브 스레드 점 is background true. 아까 전엔 요 순서대로 됐어요. 한번 지금 요 코드 한 줄이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번엔 뭐 아무것도 안 뜨는 걸, 물론 조금 못 뜨실 수도 있어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못 뜬다면은 뭐 요 정도까지는 뜰지도 몰라요. 아주 빠르게. 하지만 결국엔 바로 종료가 돼요. 아까 전에는 이게 여기까지 다 그 실행이 됐는데 왜 지금은 바로 종료가 될까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그쵸? 아주 천천히 보면은 시작하고 종료가 살짝 뜨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바로 종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면 지금 이 서브 스레드를 제가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뭐냐?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스레드 프로그램 실행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레드입니다. 그게 백그라운드 스레드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기본 스레드는 다 포그라운드 온드 스레드 또는 전경 스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스레드들이에요. 따로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얘네들은 프로그램 실행 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스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프로그램 실행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이제 이게 너무 긴가? 얘는 빼죠. 여기 실행이 돼서 지금 이제 스레드를 스레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 스레드 시작이 떴을 거예요. 근데 해당 지금 스레드를 백그라운드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레드를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그러니까 이 구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도 여기도 지금 그 메인 스레드겠죠. 여기가 지금 메인 스레드예요. 우리가 따로 스레드를 두 개를 안 만들었어도 여기 메인 스레드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다가 여기까지 실행이 됐을 거예요. 메인 스레드 종료까지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행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종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해당 메인 스레드 이제 종료가 될 텐데 더 이상 실행될 코드가 밑에 없으니까요. 우선 코드들이 더 있으면 더 실행이 될 텐데 코드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근데 포그라운드 스레드는 프로그램 실행 종료에 영향을 미쳐요. 얘가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에서 갈래를 쳐서 지금 서브 스레드 스타트 했으니까 얘도 지금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서브 스레드는 뭐다? 백그라운드 스레드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true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게 백그라운드라서 더 이상 얘네가 실행하려고 해도 이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실행되지도 않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요 코드 한 줄이 없었죠. 요 코드 한 줄이 없으니까 아까 전엔 다시 주석 처리하고 시작을 하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스레드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응용해 보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스타트하고 서브 스레드에다가 여기서 조인을 걸어 볼게요. 그리고 꺼지는 시간도 조금 줄여볼까요? 좀 대기를 해보죠. 그래서 2000 해서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면 바로 꺼지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2초 동안 멈춰서 요 글씨까지 보이게 해서 한번 해보죠. 요번엔 다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서브 스레드를 true로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같이 실행이 되면 메인 스레드 시작, 메인 스레드 종료하고선 요 메인 스레드가 끝나면 아마 끝이 나야겠죠?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이기 때문에 얘가 뭐 다 실행이 되건 말건 바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 조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메인 스레드 시작, 서브 스레드 시작, 서브 스레드 종료, 메인 스레드 종료. 다르죠? 백그라운드 스레드라서 원래는 프로그램 시작 종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 조인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인 메서드를 쓴 순간 얘가 끝까지 실행되는 것을 보장해줘서 이 스레드의 실행을 보장해주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줄부터 이제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서브 스레드 시작까지 되고 서브 스레드가 종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기다렸다가 메인 스레드가 종료까지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